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399페이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 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이런 곳이 되는데, 우리 식당 중에서는요 이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 돼요. 이번에 간이과세자의 그 한도가 높아지면서 이중 혜택이라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빠졌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필요 지식을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 수, 임산물 등 원재료로 이것을 등의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이것을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걸 작성해야 돼요. 이거를 매입처별 세금 계산, 매입처별 이건 세금이 아니죠. 계산서가 있죠. 계산서 합계표, 아니면 신용카드 받았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을 가지고 과세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자가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산서가 있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그걸 제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에다가 적요 6번, 적요를 꼭 넣어야 되는 것도 하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시 원재료에는 6번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6번 적요를 넣어야 자동으로,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적요를 넣어야 여기에 들어가요. 예. 원재료에 6번 적요를 넣은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6번 적요는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요입니다. 이것으로 입력된 자료가 반영되어 자동 작성되며 수정이나 추가 입력도 가능하다. 일단은 자동 작성하고 거기에 추가 입력이나 수정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실무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유형은 계산서를 받았다 53번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계산서가 아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일반전표. 일반전표.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는 우리 FAT 1급 준비할 때도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전부 53번으로 매입매출전표 입력한 적이 있었죠. 의제매입세도 마찬가지. 계산서 받은 거는. 그런데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것은 일반전표에 넣으면서 적요 6번만 넣으면 돼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일반 전표에 안 넣어도 되겠다. 네, 우리 매입매출 전표에 가면은 카면, 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하면 넣고 아무 말 안 하면 매입매출 전표에 넣으면 돼요. 카면, 현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일반 전표에서 적요만 넣어주면 신고서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매입세액이 있는 게 아니라 의제해서 매입세액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에만 전달이 되면 되죠. 네, 그리고 세액 공제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세액 공제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을 의제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그것을 뭐래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자, 그러면 세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 이렇게 오죠? 자, 대변에 무슨 개정 과목이 와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꽁치 통조림 공장에서 꽁치를 샀어요. 예, 꽁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꽁치를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했을까요? 개정 과목이 꽁치라는 건 없죠. 예, 원재료로 처리했죠. 그 원재료로 처리한 거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변에 오는 것이 원재료예요. 원재료에서 차감해주고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액공제액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 보시면은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때는요, 거래처 코드, 그 다음에 수량, 그 원재료의 수량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수량 반드시 의제 매입세액의 그 원재료 거래처를 말합니다. 원재료 거래처 그리고 수량 반드시 입력한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챙겨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은요. 네,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율은 우리가 이론할 때도 여기 한번 봤었죠. 이걸 외워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무엇은 알아야 되느냐면 요건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하나는 시험에 나오면 중소제조업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중소제조업의 공제율은 104분의 4다. 그래서 104분의 4를 잘 입력해 줘야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공제율 선택하는欄이 있거든요. 입력이 아니라 이제 선택인데 거기서 102분의 2 선택하면 안 되고 104분의 4 선택하면 됩니다. 자, 공제 요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공제 요건.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 증명서류 가로 열고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걸 수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업자가 아니라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농민이나 어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해 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계약서 이거를 수취해야 되고요.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음식점 업에서는 이거 농어민에서 직접 산 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음식점은 안 해준다. 그러면 어디는 해준다? 공장, 제조업은 해준다 이겁니다. 제조업은. 그래서 제조업이 만약에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이나 그 수산물을 직접 사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때 농민이나 어민한테 받아야 될 거는 구매 계약서만 그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나 식당은 안 된다. 음식점 제외된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과세자 음식점 업자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농산물, 수산물 살 때 전부 다 사업자한테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나 이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예. 식자재 매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사고 거기서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나중에 계산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자, 수행 내용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문제 하나 있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이거는 자동으로 작성될 건데 조회는 해봐야 되고,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관련 회계 처리해야 되고, 관련 회계 처리 아까 정리했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네, 이제 문제가 하나, 메인 매출 전표 문제. 2.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3. 회계 처리.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게 문제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8점 아니면 9점으로 나와요.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 이걸 왜 명시해 주느냐. 여기 이거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104분의 4를 선택해라, 이 의미예요. 104분의 4.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자, 1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전자계산서 받았다. 예, 메인 매출 전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이게 며칠이에요? 예, 9월 11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은 계산서니까 53번. 예, 품명의 꽁치. 수량 꼭 넣으라고 그랬죠? 500. 단가는 7,000원. 수량 꼭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평화수협. 전자세금. 네, 전자계산서니까요. 1번. 분계. 혼합이네요. 3번 혼합하시고, 원재료에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 원재료 거래처 코드 있는가 확인하시고, 적요를 꼭 넣고 가야 돼요. 자, 적요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6번을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내려와서 대변에 50만원 현금 지급했네요. 101번 50만원 엔터하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샀네요. 외상 매입금. 나머지가 300.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거래처와 적요 코드 6번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카면으로 입력하면 돼요, 이게. 예, 카면.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인가요? 9월 12일. 자, 날짜 바꾸시고 9월 12일. 자, 유형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면으로 끝나는 게 면세인 것이 53번은 계산서 받은 면세이고, 저기 밑에 보면은 58번은 카드로 면세 제와 매입한 것이 카면이고, 그 다음에 현면도 하나 있어요. 저 끝에 62번에. 그래서 카면, 현면 이것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면 58번. 그러면 카드사 지정해 줍니다. BC카드죠. 확인. 예, 품명에는 정어리. 수량은 50상자. 단가는 모르고, 공급 가액이 여기 면세니까 합계하고 똑같아요. 100만원인가요? 100만원 맞죠? 거래처 강남마트
전자세금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더라. 4번. 자, 미지급 카드 분계 안 되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정어리가 식당에서 먹을 정어리가 아니고 우리 지금 원재료를 쓸 정어리예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카드 분계했더니 이게 이제 그 식당에서 먹는 그런 미지급금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외상 분계 한번 해보세요. 2번. 그럼 외상매입금. 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처리하려고 외상분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강남마트로 하면 또 안 되죠. 어디로 해야 될까요? 예, BC카드. 예, 거래처 검색하셔가지고 BC카드. 그러니까 혼합분계 해도 됩니다. 외상분계 안 하고 혼합분계 하면서 대변을 외상매입금으로 바꾸고 거래처 BC카드 바꾸면 되고, 뭐 혼합분계보다 더 쉽게 하려면 외상으로 그냥 하면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 되니까 그래도 거래처는 바꿔야 된다. 예, 요거 아주 저 밑에 좀 이게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맞죠? 강남마트 맞습니다. 여기서 원재료의 거래처는 강남마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요를 넣어줘야 돼요. 네, 적요 6번 적요 아시죠? 네, 6번 확인. 아마 6번 하고 엔터 쳐도 될 거예요. 더블 클릭 안 하고.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분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예. 분계 신경 써야 돼요. 원재료니까 외상매입금이다. 요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옆에 하나 증빙이 있어요. 자료가 또 하나 있죠. 세 번째 자료.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민에게 구입한 것도 사업자가 아니지만 여기 공급 계약서에 또는 구매 계약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사람 주민번호, 이름 다 나와 있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걸 입력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유형이 아까 현면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어민으로부터 현금 영수증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까요? 면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계약 날짜가 여기 어디 있어요? 예, 납품일자. 메인 매출 전표 9월 13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유형에서. 자, 면세 말고 여기 60번에 보면 면건이라는 게 있어요. 면건. 면건은 증빙이 없는 면세제와의 매입. 지금 여기 이런 농어민의 구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60번 면건 해주시면 돼요. 면건. 자, 품명은 그대로 써줍니다. 고등어 수량 90개 꼭 넣어야 되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80만원 입력하면 되죠. 거래처는 박어부 3015번. 전자세금 아니고요. 분계는 대금은 무엇으로 했죠? 예, 2번 외상 해주면 외상매입금 박어부. 원재료 180만원. 자, 원재료 박어부. 그 다음에 적요 넣어주면 돼요. 여기 적요를 6번 엔터. 예, 네, 의제베이스. 여기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는 게 더 낫겠네요. 6번 엔터 하니까 좀, 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버려서 그렇군요.
요거. 자, 우리가 지금 계산서 매입인 거 53번, 그 다음에 카드 매입한 거 카면 58번, 그 다음에 방금 계약서 어민과의 구매 계약서 공급 계약서 이거는 60번 면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현면 찾으시면 돼요. 현면. 자,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 문제 지시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 있죠? 네, 여기 딱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입력한 기간이 다 9월 달이니까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줘야 합니다. 넘어와 있어요, 여기. 자, 강남마트 여기 공제율 확인해 주셔야 돼. 104분의 4로 돼 있는지. 또 박어부 네, 공제율 확인하셔야 돼. 평화수협 여기 공제율 3개 다 확인해 주시고, 어떤 내역이냐면 취득일자, 그 다음에 구분, 품명, 수량. 수량을 안 넣으면 여기 수량이 안 넘어와요. 수량, 매입가액, 공제율 해서 의제매입세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된 단추를 눌러보면요, 합계가 나와 있어요. 공급자 3명의 합계. 공급자 3명의 합계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 면세 수산물을 630만원어치를 세 사업자한테서 산 겁니다. 630만원. 근데 그 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이만큼이다 이거예요. 24만 2,306원. 이걸 이 공제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이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회계 처리해야 돼. 이걸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저장을 해놔야죠. 시험지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 위에 혹시 저장 단추가 있는지 보시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장 단추는 없네요. 네, 없으면은 회계 처리하고 나서 이걸 닫으면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 또 까먹으면 봐야 되니까. 자, 242306 이것은 일반전표에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일반전표에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면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 3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35번이고요. 금액은 아까 시험지에다 메모한 거 있죠? 242306. 대변은 원재료. 원재료에서 빼줍니다. 153번 242306. 이때 이제 원재료에서 원재료 재고 자산이 대변에 가면 우리가 보통 타계정 대체로 해 주었었죠. 타계정 대체로. 근데 이거 타계정 대체 안 넣어도 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타계정 대체 8번 저기 한번 넣어볼까요? 네, 8번. 원재료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제공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재료가. 근데 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빠져나갔으니까 타계정 대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예요. 의제매입세 건이 지금 여기는 3건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과세기간 동안에 3건만 있는 게 아니겠죠. 물론 공급자는 일정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한정이 돼 있겠지만 건수는 강남마트가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딱 한 공급자 하나당 정어리 한 번, 박어부한테는 고등어 한 번, 평화수협한테는 꽁치 한 번 이렇게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더 많이, 이제 실무에서는 더 많겠죠. 건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은 9월 11일 거 53번 면세 유형으로 차변에 원재료 하면서 6번 의제매입세 공제 원재료 차감 이거 꼭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9월 12일 거 58번 가면으로 했죠. 외상분계해서 이때 외상분계하면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강남마트가 아닌 BC카드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외상이 아니라 혼합으로 해서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그 다음에 적요 6번 요거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 밑에 주의해 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외상을 선택해야 하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변경을 해라.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면건 박어부에게 고등어 산 거. 그래서 자면 원재료 6번.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박어부였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합계를 보기 위해서 요 단추, 요약 단추를 눌렀었고 여기 242,306원을 우리가 메모를 했는데 공제율 3개 다 확인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공급처마다 104분의 4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242,306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고 원재료에서 차감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자, 주의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은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원재료는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변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본래의 목적인데 여기 A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 또는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 이런 것들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일 것이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에 대체해서 대변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하여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도 상관없어요. 적요 8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거 쭉 넣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습관적으로 넣었는데 적요 8번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제조원가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은 이것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저장 단추 없으니까요. 닫으면 자동 저장되는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여러분이 정기신고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이때 또 아니오를 해줘야 되고요. 매입세액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저장하시고 닫으면 됩니다. 저장,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 배점이 굉장히 많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재활용 폐자원 관련된 문제는 실기시험으로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요. 한번 여기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취지면에서 비슷하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하고 우리 이론 때 배웠기 때문에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바로 수행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자,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라. 네, 의제매입세액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관련 회계 처리하라. 이것도 의제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여기에서도 대변의 원재료. 자,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해 가지고 그걸 원재료로 활용해서 뭔가를 생산한 과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뭐를 샀다, 그걸 원재료로 잡는단 말이에요. 원재료로. 근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받을 수가 없죠. 개인 사업자니까. 아니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니까. 공급자가. 그것을 의제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자, 그런데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한번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도 적요를 제대로 넣으면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적요 몇 번을 넣으라고 했는지. 네, 여기서 위에 보시면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되죠. 그런데 적요는 7번을 넣어라. 적요는 7번을 넣어라. 그래야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한번 수행 내용 해보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고 본 문제에 하나요,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자. 네. 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건 안 내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현에게 폐지를 현금으로 매입한 거예요. 네, 영수증. 네, 그러면은 일반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가 9월 16일입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요. 9월 16일 차변의 원재료. 지금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 보냐면은 아까 문제에서 본 문제 하나요,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폐자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자. 판매하는 사업자? 그럼 원재료로 제조하는 사업자여야 되는데. 네, 원재료로 보겠습니다. 폐지를 사서 그대로 판매한다. 그러면 그건 상품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폐지를 수집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폐지 모아가지고 그대로 판다 그러면 상품이에요. 예, 상품. 자 근데 원재료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9월 16일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원재료 거래처는 김남현. 적요는 7번. 적요번호 꼭 넣으시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48만원이죠. 48만원. 대변은 현금으로 매입했네요. 101번 현금이고요. 방향키로 쭉 가셔서 48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출금전표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자, 또 증빙이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회계에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부속서류 뭘 보시느냐면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요거 만들어졌나 가서 보세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자,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9월이니까 여기 조회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자, 공제율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매입세 공제 금액 13,980원. 13,980원. 이것을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13,980원을 원재료에서 차감하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저장 메뉴 없으시죠? 조금 있다가 닫아주면 되고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역시 9월 30일로 바꿉니다.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전표 이어서 입력하십니다. 차변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메모했던 금액 있죠? 13980. 대변은 원재료 153번. 이것도 8번 타계정 대체 13,980원. 그래서 이 재활용 폐자원도 의제매입세 공제처럼 지금은 타계정 대책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조원가에 영향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요.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넣는 걸로. 이 제조원가 부분에 제공품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자 부가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했죠. 입력했고.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지 않으면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거래처 코드하고 이 김라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적요하고 두 개를 꼭 넣어요. 그래야 공급자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 입력하고 나서 여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3,980원을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되고, 그걸로 9월 30일자 과세기간 종료일로 이렇게 일반 전표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주위에 있는 거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해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은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 있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재활용 폐자원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여러분 조회하셔가지고 시험 볼 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조회해서 저장을 해두면 된다.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는요, 의제매입세 거기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이게 여러분 그 NCS 평가 문제에 제가 대손세액공제 문제를 냈어요. 예,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서류를 하나 더 작성을 하죠. 그 서류가 여기 보시면은 이 서류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시험지에다 이제 작성하라고 할 텐데, 거기 대상은 3개를 제가 시험 문제를 3개를 내는데 그 힌트를 잘 보시면 돼요. 힌트를 보시고 요건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 건 적고 대상이 안 되는 건 안 적으면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여기 신고서에 반영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것만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항목이 뭐구나, 이 항목이 뭐구나 눈여겨서 봐두시면 여러분이 그 답안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다 작성할 필요 없어요. 거기 시험지에다 직접 쓰시면 돼. 거기 문제를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를 거기다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 대손세액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이론할 때 좀 살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기하면서 이걸 좀 상세히 쭉 봐야 되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